못하신 분이 계신데, 자, 대체제 하면 항상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요? 대체제. 어쨌거나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비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오비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자, 얘는 오비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어디 갔어요? 안 살려고 하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상대적으로 싸진 하이트를 더 살려고 하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걸 OB를 AJ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BJ라고 할게요. 그러면 AJ와의 가격이 올랐죠? AJ와의 가격이 오르면 A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상대적으로 비싼 B를 더 살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9번 볼게요. 5페이지의 맨 위에, 자, 이 5번째 줄에 보면 9번 있죠? 그러니까 AJ와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상대적으로 싼 BJ와의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 시간에, 아까 그 지역 있죠? 아까 그 지역에서의 가격과 수량이 있는데, 이건 시장 전체입니다. 아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아, 그랬잖아요. 합쳤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그럴 수 있죠? 요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은 이퀄러트에서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균형점이냐면 다른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점에서 벗어나죠. 그럼 곧바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쳐볼게요.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아, 사려는 양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만큼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500개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이 남아돌아 안 남아돌아요? 남아돈다. 이거를요,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그러면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서 우리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싸지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죠.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꾸 떨어지니까 안 팔려고 하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물건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걸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뭔 수요라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 자, 지금부터 경제학은 크게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이제 케인즈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널 크게는 지금 다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논리라고요? 고전학파, 오리지널 고전학파 논리들 있죠? 그러니까 자, 아담 스미스라든가 뭐 마샬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 통째로 다 고전학파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에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돼 있었죠. 균형점인데, 만약에 사람들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죠. 그러면 그냥 원래 균형 가격에서 원래는 팔려는 양 이만큼인데 사려는 양이 갑자기 많아졌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이러 하지 마시고 자, 결론만 기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자,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 상승 균형량 뭐라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반대로 수요가 만약 감소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지키니까 뭐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할 수 있죠? 재밌네요. 이렇게. 재미없나요? 자,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암기 같은 거 알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예, 이따가도 탄력성도 제가 할 거지만, 그림만 몇 개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랄까요? Q0 되는데, 만약에, 자, 이 기술 수준이 향상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공급이 증가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그러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그러면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그래서 우리 자꾸 이상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증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요? 공급이 맞죠? 이렇게 잘못했네요. 수요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자, 수요가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뭐 이상한가요? 이번에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변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건 오른쪽이죠? 이거 오른쪽 아닙니까? 맞죠? 자, 공급의 감소는 왼쪽이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무조건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알겠죠? 근데 균형량은 자 보세요. 이때의 균형량은 여기죠, 여기. 이때는 증가했네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더 크게 감소했다 쳐볼게요. 팍 감소할 수 있죠? 그래도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이때는 균형량을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둘 다 물어본다면 어떤 게 가격 변화폭이 크냐 했죠?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변화폭이 크고 얘는 좀 작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둘 다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요래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공급의 감소는 얘가 왼쪽이죠? 근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수요의 증가폭은 이렇게 큰데 공급의 감소폭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크죠? 여기서 여기가 얼마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은 상승했다. 뭐 상승했다고요? 균형량은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했죠? 요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를 실전에서는 요거를 그림을 그리다면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뭘 범할 수 있다고요? 오류. 그리다 보면. 그래서 이때는 편법적으로 변화폭이 큰 거 있죠?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작은 거 안 그리면 돼요. 변화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는 어디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 증가했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얼른 그릴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얼른 그리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기존에 뭐 어떻게 암기하고 있었으면 그냥 암기하시되, 저는 이렇게 여기서는 자,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프 몇 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2번 보겠습니다. 12번. 5페이지 12번이죠? 자, 어떤 지역에 12번입니다.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 또 지우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P0, Q0 이게 균형점이죠. 이렇게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건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자, 대체재 간에는 아까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여기서 감소하니까 여기 찍죠? 가격 하락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세금에 감면하면, 세금이 감면되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변화폭이 크다. 밑줄 쳤죠? 공급이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했네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됐다. 자, 보세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기술이 향상됐죠? 그럼 공급이 여기서 증가하니까 가격 뭐라고요? 하락.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 얘도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변화폭 있죠? 작다. 밑줄 치세요. 작다. 그러면 공급의 변화폭이 작다는 얘기는 거꾸로 수요의 변화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수요의 증가를 여기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 상승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매수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 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뚝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나중에 살려고 하겠죠? 지금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안 살려고 합니다.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아, 뭐하러 지금 비싼 데 삽니까? 나중에 쌀 때 살려고 하겠죠? 수요를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답하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균형점에서는 항상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리고 요 점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도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일치시켜 놓으면 얘가 나오고 얘를 일치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풀 줄 아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공급 함수는 QS는 100 플러스 4P랍니다. QS는 100 플러스 얼마라고요? 4P래요. 자, QD는 1000 마이너스 2P랍니다. 1000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2P다. 자, 근데 뭔가 하나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QS는 200 플러스 6P로 변했답니다. 자, QS는 200 플러스 얼마로 변했다고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 변했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죠. 1000 마이너스 2P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 이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냥 100 플러스 4P는 이렇게 하면 되죠? 1000 마이너스 2P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저도 넘어가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알겠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곱하기가 넘어가면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4P에다 2P 더하니까 6P죠. 자, 그러니까 흑사리 껍데기 4장에다가 똥피 2장 더하니까 6P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0에서 100을 빼니까 900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변을 6으로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 될 때는 곱하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곱하기에서 6 곱하기 P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로 바뀌어요? 나누기. 그래서 900을 6으로 나누면 돼요. 그걸 6으로 하면 15가 될 겁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요 15를 요 균형점에서는, 자 보세요. 균형 가격에서는 이 15죠? 15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틀려요? 15일 때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5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2 곱하기 15 하면 30이죠? 그래서 1000에서 30 빼니까
70이 되겠네요. 얼마 된다고요? 70. 균형량은 몇 개라고요? 7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200 플러스 6P는 얼마라고요? 1000 마이너스 2P죠? 그럼 얘를 넘기게 되면 8P가 되죠? 그럼 얘를 넘기게 되면 800이 되죠? 그러면 다 됐네요. 이럴 때는 얘를 얘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0이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아, 요것도 틀렸네요. 150이 된대. 150. 아, 뭐 하는 거야? 2 곱하기 150, 300이죠? 300이니까 700이네요. 이렇게 잘못됐네요.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100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똑같다고 했죠? 100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6 곱하기 100 하면 600이죠? 600에다 200 더하니까 800이 됩니다. 이렇게 800. 자, 저는 이제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쭉 써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얼른 얘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왔다 갔다. 이거 뭐 바뀌면 되죠. 얘랑 똑같이 해주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연습하면 금방 돼요. 너나 좀 쉽지 나는 좀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자 연습해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이거 뭐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4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고르시오. 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자, 그냥 얼른 그리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죠? 상승. 1번은 가격 상승. 자, 2번 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럼 공급을 증가해봐요. 그럼 가격 하락. 자, 건설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가격 상승. 가격 뭐라고요? 상승. 지역 내 유입 인구가 감소했다. 동네 다 떴다는 얘기죠? 아파트 살 사람도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가격 상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팔려고 합니다. 공급이 감소. 자,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 상승입니다. 뭐라고요?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보안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보안제 하면 커피하고 프림 선호를 하겠죠?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사려고 안 사려고요?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 하락입니다. 뭐라고요? 가격 하락.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사 시장이 호경기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호경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당의 용도, 부동산 용도가 아주 특수하답니다. 그럼 이거 살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의식이 전환됐다. 굳이 내 집이 뭐 필요하냐, 전원세 살면 어떠냐, 이런 의식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얼른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림상에서 보시면 돼. 이건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지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지워도 되죠? 이번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수요자 입장에서 XJ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래도 자, XJ 가격 있죠? 대림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려나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있죠? 이런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맞죠? 맨 앞에 써놨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림 아파트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그래도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 있죠?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자,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변하면 내가 변할 수 있죠? 그죠?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자,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1등이고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으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얘들이 이제 주연급, 조연급이라면 얘들은 엑스트라급입니다. 뭔 급이라고요? 엑스트라급. 자,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소득 탄력.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뭔 탄력성이라고요? 교차.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갔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엑스트라급이니까 세 번째로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겠네요. 자, 맨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지금부터 탄력성을 이런 식으로 일라스티시티, 이거 뭐라고요? 일라스티시티. 이게 탄력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를 자, 그냥 액면가로 비교하게 되면 부동산끼리 비교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백분율로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백분율.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할 때 얘가 한 30% 변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하나, 이거를 백분율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율을 딱 중심 잡아놓은 다음에 얘가 10% 변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비해서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죠? 소비량은 한 30% 줄이려고 한다. 자, 그럼 계산하면 자, 30을 10으로 하니까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왔네요? 맞죠? 마이너스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는 한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만약 2개 붙어 있으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아니면 절대값을 씌우든가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이유가 뭐라고요? 부호를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무시한다고요? 부호를 무시. 절대값 씌우든가. 그러니까 우리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뭘 무시하고 계산하고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럼 90을 10으로 나누니까 자, 9죠, 9.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이런 거를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죠? 0.1, 1보다 커요, 작아요? 자, 이런 거를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둔하게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 갔어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도 딱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0을 10으로 하니까 1이죠? 이걸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업 끝나고 호평역 앞에 가서 지나간 사람을 이유도 없이 10대 때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와서 90대 때리면서 반을 죽여놓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0대 때렸더니 걔가 와서 한 대만 때리더니 얼른 집에 가라는 얘기죠? 둔하게 반응했다. 이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더 크게 변했다. 이걸요
탄력적. 작게 변한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한 걸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그래프 형태. 한 놈, 얘는요, 두 놈인데, 얘는요, 얘는 이제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 아시나요? 얘는 뭐라 할까요? 얘는 쌀입니다. 쌀. 자, 가격이고 수량이고, 가격이고 수량인데, 자,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수요 곡선을 대충 이게 45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상당히 이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근데 얘 같은 건요, 급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콜라 사 먹으려고 편의점 들어갔는데,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원래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콜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콜라 가격만 무지하게 오른 겁니다. 냉장고 열어봤더니. 그죠? 뭐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보니까 맥콜, 환타, 사이다, 별의별 게 다 있죠? 이거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소비량 빡 줄어들 수 있죠? 아, 니까지가 오르면 안 사 먹으면 될까? 팍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니까지가 오르면 너 아니라도 너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상대적으로 콜라만 싸졌다. 그럼 남들에 비해서 싸진 거죠? 확 더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근데 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 있나요? 안 먹일 수 없는 거죠? 비싸더라도 밥은 항상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공기 먹던 거를 10공기씩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도 크게 안 줄어들고 내려가도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죠? 그래서 쌀을 대체할 만한 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삼시세끼 쌀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걸요, 탄력적인 수요곡선이다 해줍니다. 무슨 탄력, 뭐라고요? 탄력. 이런 거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숫자를 동원한다면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90%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1보다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력적일 경우는 탄력도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는요, 탄력도가 작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극단적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니까 문장 늘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그려봐요. 얘는 가격이 눈곱만치만 하락할래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눈곱만치만 올라가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도 하나도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 탄력적입니다. 어떻게 탄력적이라고요? 완전. 이런 걸 뭐라고?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거 아예 수직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수직의 형태로 그린다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이 그대로죠. 가격 변화에 소비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요,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뭘 그냥 암기하세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요거 요렇게 했는데 아래 요 면적이 요거란 얘기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걸 쭉 연결한 걸요, 직각쌍곡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는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걸 연결한 걸 답으라고요. 자, 단위 탄력적이다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고 어떤 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탄력도의 결정 요인. 자, 6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찾았나요? 먼저 대체제의 유무와 다소다에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제가 별로 없으면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자, 보세요. 얘는 주거용 부동산, 얘는요 상업용, 공업용인데 우리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전국 어디 가나 널려있는 게 아파트죠? 대체제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탄력적,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은요 비탄력적.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뭐가 있냐, 주택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 있는 거죠? 대체제가 뭐예요?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는 자를 대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상가나 공장 같은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가나 공장이 대체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세분화시켜 볼게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 원룸, 고시원, 콘도미니엄, 별벽이 다 있죠? 이런 세분화한다면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가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2번 해볼게요.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얘는 뭐냐면, 어디 갔어요? 얘는 콩나물. 콩나물 아시나요? 콩나물 모르시나요? 얘는요, 자, TV라고 쳐볼게요. TV. 자, 콩나물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는 얘기죠. 20%. 그런다고 해서 아유 나 못 사겠다 할 수는 없죠.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작죠? 별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TV 가격이 100만원에서 120만 올랐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 아이고 이거 샀다가는 일단 다른 걸 못 사는 거죠?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 작을수록 그래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해서 생필품은 비탄력적, 사치품은요, 탄력적이다. 얘는 뭐냐면, 얘는 그 귀고리, 얘는요, 비누라고 해볼게요. 비누 아시나요? 비누 가격이 20% 올랐다고 해서, 아유, 나 비누칠 안 하겠다. 하진 않겠죠? 비누칠 안 하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입니다. 근데 귀고리 가격이 올랐다. 이거 뭐 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비싸면 안 사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끼던 거 그냥 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은 비탄력적, 사치품은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다 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그 일반적인 토지이고 얘는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라.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는 건물도 못 짓게 하죠. 용도가 제한돼 있어요?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제한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개미떼처럼 사겠다 몰려들지 않겠죠?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간의 장단이다 해서 요거는 단기라고 해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단기. 요거는요 장기라고 해보자. 자, 이게 임대 아파트인데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번 달에 갑자기 올라갔다고 해서 아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집을 살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고 돈 모으는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도 대출 끼고 집 사야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기면서 크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게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 4칸이 있는데 여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누구라고요? 임차인. 그리고 여기에 그 집주인을 뭐라 할까요? 임대인 해줄게요. 임차인 뭐라고요? 임대인. 그러면 어디 갔어요? 자, 일단은 요것도 하나의 그 개별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임대료 오르면 더 많이 공급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비하려고 하겠죠? 임대료가 비싸면 덜 소비하려고 하죠? 요때 요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요때 균형 임대료가 결정돼야 한대요?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균형 임대량이 결정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요 아래의 면적인데 요 아래의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 임대료가 평당 예를 들어 3만 원이고 총 1000평이 임대됐다는 얘기죠. 3만 원 곱하기 1000평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임대인 입장에서 뭐라고요? 총 수입액.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는 게 비용 곡선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자기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비용이 들어간다.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죠.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임대주택은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더 받겠다. 이렇게 한 걸요, 임대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게 올리는 거라겠죠?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 임차인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총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요거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자,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요? 요렇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니까지 있게 오르면 여기서 안 살면 될 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제가 적다는 얘기죠? 감이 오시네요. 자,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임대를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린 게 올리는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요거로 팍 줄어들었네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팍 줄어들었죠? 이만큼에서 팍 줄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갈 데가 많아져가요? 다 도망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올리는 계율이에요? 낮추는 계율이에요? 낮추는 계율이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는 임대를 올리는 계율이에요? 낮추는 계율이에요? 올렸다간 다 도망갑니다.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공곡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라고 했죠? 맞죠? 근데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올렸죠? 근데 임대 수입 팍 늘어났네요. 요만큼에서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그대로 남은 거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입니다. 근데 임대를 올렸더니 임대 수입 빡 줄어들었죠? 다 도망가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라고 했죠?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가격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팍 떨어지죠? 전부 다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번에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 자, 두 번째 테마. 자, 두 번째는, 자, 요거 공급에 대해서는 요 그대로 놔두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냥